네, 종목 카운슬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사셨어요? 네, 저 풍산입니다. 네, 풍산이요. 네, 매수가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26,800원에 비중 15%입니다. 26,800원에 사셨고 15% 정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종가에서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지금 갖고 계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다 돼갑니다. 한 달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달에 들어가셨다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부분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네. 29,000원에서 한 29,5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음, 너무 안 움직이네요. 너무 안 움직이고 네. 또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걷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홀딩을 하면서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은 건지 전문가님 견해 좀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네. 때문에 29,000원으로 보고 계셔서 또 5월 말에 좀 올랐을 때 그때도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 네, 좀 더 기다려도 괜찮은 건지 당장 한번 좀 전략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풍산입니다. 자, 오늘 마감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1.86% 하락했고요. 26,400원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풍산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들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좀 대리님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29,000원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격 전략은 조금 후에 들어보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딱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동가격 관련해서 신동사업이랑 방산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사업 현황이 이어지고 있나요? 일단 방산 사업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탄약 루트에서 풍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당사 같은 경우는 방산 산업에 이루어지고 있는 탄약과 이제 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탄약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추가적으로 신동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수출을 해가지고 수출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공 사업을 하겠죠. 가공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군 병력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군 병력이 계속적으로 축소를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군 병력을 축소를 하고는 있지만 국방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풍산의 주가 흐름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 매출 같은 경우는 신동사업기 이 회사 매출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나오는 방산사업 부분에서 한 70%,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은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 영역인 방산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 영역인 신동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좀 추가적으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동 사업 같은 경우는 동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가 추이도 좀 이따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좀 약간 부진했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출이 한 4,900억 나왔고요. 마진이 24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감소를 했고 마진은 13%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약간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일단은 LME랑 시프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런던 구리 가격 추이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주가도 좀 약간 빠졌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메탈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주가랑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돈 가격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방사는 좋다. 그리고 신동사업 부문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2분기에서 봤을 때는 또 실적 전망이라던가 좀 나쁘게 나오고 있는지 돈 가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원자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조금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구리 가격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금 가격의 그 추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슈 측면도 한번 보면요. 이 미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PMX 이번에 좀 출자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살펴보니까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00억 원이 그 회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뭐 향후 PMX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의 증자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더라도 이 지금 풍산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방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 신성장으로 하고 있는 그 구리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처음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사실 많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안 좋게 받아들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신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유증을 참여를 하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나와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에는 굉장히 좀 약간 좋게 반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슈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요인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돈 가격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차트를 좀 띄울 수 있나? 이제 제가 좀 네.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전기동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기동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 구리 가격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3년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상반기부터 빠졌다가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좀 약간 안정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이 부분을 좀 약간 보시면 상반기에는 좀 하락을 했다가 하반기에는 진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풍산 차트를 봐볼까요? 풍산 같은 경우도 주가 추이 움직임은 2013년도 상반기에는 하락을 했다가 하반기에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자분께서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또 확 와닿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들고 가도 괜찮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서는 사실 좀 갖고 가기엔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장 그 사업 부분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캐시카우를 차지하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역을 포기를 해서라도 신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신사업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 진입 단계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그런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초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조금은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종목으로 좀 선전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부문에 좀 더 이제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1년 내내 장기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동반으로 수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선 하락 여부와 5일선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번 연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3만 원대를 못 뚫고 계속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61선과 21선 부분이 데드크로스 발생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번 연도인 계속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긍정적인 거는 시청자분께서 매수했었던 단계는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은 좀 약간 하락을 했지만 5일선과 21선은 여전히 살아있고 61선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량만 동반 수급을 받쳐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 목표가는 지금 일단은 3만 원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정도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사실 때 좀 많이 애착을 갖고 들어가셨을 텐데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풍산입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상대리 의견부터 봅니다. 보유였고요.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제시됩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고요. 목표가는 2만 8천 원, 2만 5,5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 종목에는 3202님께서 금호타이어를 단기 대응 꼭 진단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12,100원 그리고 20% 매수가 비중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쭉 내려와서 오늘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깨트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타이어 업종은 분명히 좋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고무가가 한 2달 전에 대비해서 한 12% 이상 국제 고무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고무가 떨어졌다고 타이어가 안 내려요. 안 내리기 때문에 회사가 그 수익을 다 챙기게 돼 있거든요. 뭐 어떤 기업이 원료 떨어졌다고 가격 내리는 경우 드물죠. 근데 그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동아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렇게 있죠. 근데 금호 타이어만 못 올라갔습니다. 금호 타이어만 계속 하락 추세고 여타 타이어들은 일단 반등폭이 제법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근데 금호 타이어가 못 올라갔다는 것은 뭐 금호 타이어가 손해로 혼자만 수익을 못 내고 딴 기업들은 수익 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시장의 어떠한 움직임 자체가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뭐 심지어 동아 타이어로 가는데 금호 타이어 쪽으로는 뭐 충분히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매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야죠. 자,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차트 잠깐 볼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번 달 들어도 긴 장대항선 한 개 있고 그 전전 달에 한 개 있었고 이렇게 해서 마치 상승세가 나올 듯한 양봉의 움직임이 연속성을 전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반등이 나오면 사신가격권 위에서 뭐 사신가격권 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매도하시고 타이어 종목을 사신다면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가 훨씬 빨리 움직이고 여백의 공간이 확보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쪽으로 좀 보시는데 요거 매도하시고 나서 종목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전략 세워드리고 매도 가격은 사신 가격권 위에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보다는 반등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기운 내시면서 혹시 종목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매수 가격 위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전화도 주셨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예, 벽산이요. 네, 벽산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200원에 10%예요. 4,200원에 10%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오늘 궁금하셨을 것 오늘 같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급락을 해서 그렇죠. 무슨 악재가 있나.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받아서 찾아봤는데 10% 급등이 나오면서 4,9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김문상 대리님요.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벽산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지금 회사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사실 그 이번 연도 4월 달부터 수직 증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요.
전반적인 그 건축 인테리어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벽산을 비롯한 나머지 이제 KCC라던가 LG 하우스 이런 대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벽산도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싸냐 안 싸냐 의 여부거든요. 근데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LG 하우시스랑 KCC랑은 좀 비슷한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열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벽산에 대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매출이 한 60%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주가의 회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은 사실 그 기대감만큼 올라가고 만약에 실적이 그 기대감만큼 한 번이라도 좀 약간 빠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세월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단열재 부분에 대해서 유독가스, 그러니까 지금 단열재를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중축 법안 플러스 단열재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여전히 좋게 나올 거고요. 1분기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셨던 가격대가 4,200원 정도 대 되시는데 오늘같이 지금 이거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올랐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일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주가 흐름도 음봉에서 특히 21선 부분인 4,620원 정도대가 깨지게 되면은 일부 정도는 좀 손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오늘 사실 정고점이었던 부분이 5,500원 정도대가 오늘 시가 부분이었던 5,500원 정도대가 만약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4,600원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 깨지면 반드시 좀 나오는 전략도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벽산이었습니다. 5,500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430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대우증권 사셨고요.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8,700원 10% 매수했습니다. 전망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8,710원 매수가 부근 위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님, 대형주가 오늘 많습니다. 대우증권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증권업종 보면 대형주 중에서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게 많이 언급하는데 이 대우증권은 증권업종이 상승하는 각도보다 상당히 더디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마찬가지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달 움직임이 이 증권 섹터하고 같은 방향성을 보였는데 그 싱크로율이 100%라고 본다면 이 종목은 싱크로율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럼 그만큼 그 업종 움직임하고 조금은 이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 움직임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다른 증권주보다는. 근데 지금 이 가격권, 그 8,710원 이 가격권대는 충분히 매수를 시도할 수 있는 가격권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종목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한 차례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이 보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만해지는데 보통 우리가 그 파도가 밖에서 멀리 한 뭐 100마일 앞에 있는 파도보다 우리 해안가의 파도는 차이가 크겠죠. 해안가는 너울이 보이더라도 그거 보고 저 먼 바다는 파도가 세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예측하는 것처럼 증권시장에 갖다 그대로 붙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큰 파도가 진행되는 모습이 이제 너울성 파도로 해안가로 다가왔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하나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은 신용 비중이 고점 대비에 줄어들어 있습니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 부담을 떨어냈다는 건데 이 대우증권은 신용 부담감이 그대로 진행이 돼 있어요. 한 300만 주가량 되거든요. 그거는 거래가 안 되는 가운데는 분명히 항시라도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홀딩 하시되 신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에서도 버틴다면
신용이 280만 주 되는데 250만 주까지 떨어지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이러면 그 물량 받는 매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의 움직임을 보면서 홀딩을 좀 유지하시면은 아마 대우증권 한 9,300원 정도에서 9,5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은 챙기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팔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이 횡보 국면이 나오면은 저도 그게 제일 곤란한 상황인데 횡보가 나오게 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폭이 사실은 작아요. 등락이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굳이 잡는다면 한 8,500원 정도를 아주 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8,700원인데 달랑 200원 밑에 손절가를 잡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수 있겠지만은 횡보 국면은 보통은 급락세가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낭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8,500원을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네, 8,500원의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9,300~4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오늘 사셨는데요.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통으로 참여해주신 성 여사님의 종목입니다. KG 이티스고요. 5,200원에 들어가셨고 20%입니다. 비중은 많으시지 않은데요.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한동안 좀 환경 가치 관련해서 그 사업 부문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종목이 아닌가요? 지금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에 대한 부분은 네. 참 안타깝게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향이 사실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금 뭐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나왔던 거 보면은 보호회수 물량이거나 아니면 찬투사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KGE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정말로 좀 이런 종목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약간 마이너스권이시긴 하지만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단기 매매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경우 저는 좀 강력하게 이런 종목을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얘네가 하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 사업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처리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사업부가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찌꺼기를 통해서 스팀을 통해 가지고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열 처리 사업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마다에 대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한 번만 좀 켜주시면은 실적을 보면은 매 년마다 영업이익률이 변동이 없습니다. 18%에서 22%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연도 가이던스도 작년 대비해서 큰 변동은 없지만 만약에 얘네가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동 없이 계속적으로 캐시카우 영역으로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좀 담아보고 싶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제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제가 좀 뜯어보진 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야지 좀 중요하고요. 거래량이 사실 일일 평균 거래량이 22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 5,600원 정도 때는 가보고 거래량이 만약에 동반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8,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5,600원 1차적으로 좀 통과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길게 본다면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신데 앞서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매도를 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보호예수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요.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뭐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근데 네.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시와호 쪽에서
그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그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완공이 되려면은 2020년도까지 걸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은 예, 시청자분께서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겠지만 길게 보자라는 의견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시청자님 좀 길게 보신다면 5,600원에서 길게 한 번 더 뭐 여쭤보셔야겠지만요. 8,000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보셨던 종목은 KG ETC였습니다.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2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3부에서 이어집니다.